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롤러볼 게임 5일차, 즉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4회차에서 볼 게임 객체를 이동을 시켜서 픽업 객체를 잡으면 카운트 점수가 하나씩 증가되어지고 게임 객체가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번 5회차 강의에는 게임 객체, 볼 게임 객체가 픽업 객체를 전부 다 잡게 되면 게임 화면 중앙에 uwin이라는 글씨, 텍스트 글씨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PC 기반의 EXE 콘텐츠를 빌드를 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게임 객체를 만든 거하고 동일하게 텍스트 게임 객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즉 UI 자식 객체에 있는 카운트 텍스트 객체를 복제를 하거나 또는 복제를 이와 같이 하거나 또는 UI 부모 객체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UI의 레가시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는 이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름은 이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카운트 텍스트 객체를 복제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꿀게요. 자, 가로를 다 지울 거고, 앞에 카운트 부분을 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윈 텍스트는 게임 화면 중앙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윈 텍스트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앵커 프리셋을 엽니다. 그런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미드 아이콘을 앵커를 선택을 해주면 게임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카운트라는 글씨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UI를 작업을 할 때에는 게임 화면이 3D가 아닌 2D 화면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D 도글키를 킵니다. 그런 다음에 윈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캡처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자, 우리는 uwin이라는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uwin하고 느낌표로 넣어줄 겁니다. 지금 얘의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가 25로 되어 있는데 20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게임 화면에 또는 씬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지금 텍스트 객체는 이와 같이 영역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폰트의 크기가 거의 100배 크기로 커졌죠. 그러니까 박스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스 벗어나도 수직 방향으로 벗어나도 텍스트가 보여지게 하려면 텍스트 컴포넌트 파라그래프라는 카테고리 안에 horizontal overflow, vertical overflow를 overflow로 설정을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얘를 다 중간에 위치할 거예요. 그래서 alignment를 중간,
그리고 또 박스의 중간 부분으로 텍스트를 위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를 좀 바꿀게요. 컬러를 뭐 녹색 계열로 하든 아니면 검정색 계열로 하든 그냥 뭐 간단한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은 얘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게임이 시작됐을 때 보여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방법은 게임 객체를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텍스트의 텍스트 이 변수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우리는 텍스트의 값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널 값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이 실행이 돼서 큐브 객체를 다 픽업을 하면 그때 여기에 uwin이라고 글씨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 모드에서 우리가 제가 텍스트 값을 넣었잖아요. 그거를 스크립트 상에서 코드를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플레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에 요 텍스트, 요 윈, 그다음에 카운트가 우리가 4회차 때 경험했듯이 newwin이라는 텍스트도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는 주석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석 처리된 거를 해제하면 됩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에디터 모드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게, 자, 이제 씬 하면은 3D 토글 키로 다시 바꿔 놓을 거고요. 또 에셋, 프로젝트 에셋 폴더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 놓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석 처리된 거를 해제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13번 줄 혹시 여러분들은 몇 번 줄인지 확인해 보면 아마 13번 줄 같을 건데 여기에 텍스트 그리고 변수가 윈 텍스트라는 이 변수 선언 주석 처리된 거를 해제합니다. 해제하려면 슬래시 두 개를 지우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스타트 메소드 안에 보면 win text.text equal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얘를 주석 처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setCountText라는 사용자 메소드 안에 가보면 지금 여기서 if 문장이 조건문이 있는데 이 값이 내가 픽업 되어지는 객체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10개다라고 하면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12개다라고 하면 10이라고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6개를 넣었다라고 하면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조건문 아래에 보시면 win text.text equal 따옴표로 uwin이라는 자 문자의 값을 대입해 줬는데 이 부분도 주석 처리를 해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Ctrl S 또는 Command S 맥에 따라서 단축키는 틀려지니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 비주얼 스크립트를 최소화할게요. 최소화해서 지금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볼 객체를 선택을 해봅니다. 볼 객체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보면 우리가 4회차에서부터 한번 경험을 했죠. 카운트 텍스트라는 변수에 카운트 텍스트 객체에 있는 컴포넌트 참조시켰듯이 요 윈 텍스트에도 윈 텍스트 게임 객체의 텍스트 컴포넌트를 참조시켜 주기 위해서 하이라키에서 윈 텍스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요 창에 빌드 창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윈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의 값이 아무것도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볼을 선택을 해서 자, 두 개의 변수에다가 참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볼 근처에다가 큐브를 위치시켜서 테스트를 하세요. 멀리 떨어뜨려 갖고 테스트한다는 건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테스트 다 하고 큰 문제 없이 이 게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거리를 띄우면 되겠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볼을 움직여 보는데 볼은 WASD나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되지요. 자, 먼저 카운트가 바뀌어지는 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유유윈이라는 글씨가 정중앙에 표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프로젝트, 튜토리얼 프로젝트 안에 플레이 컨트롤러라는 완성된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단계별로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이동을 한 다음에 이동하는 게임 객체와 잡을 객체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화면에서 잡은 객체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고 점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 우리는 게임 객체 텍스트라는 게임 객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잡을 객체 모두 다 잡게 되면 게임 화면의 중앙에 유윈이라는 글씨가 쓰여지게끔, 즉 나타나게끔 해주는 거가 오늘 강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바로 구현해 봤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스크립트에 관련된 완성된 거 말고 각각의 이동하고 그 다음에 충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하나씩 스코어를 관리하고 점수 관리하고 하는 거,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피크 잡는 객체를 다 잡으면 화면에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까지 스크립트가 이렇게 예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 폴더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에셋 폴더로 이동을 시켜주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1 적용해보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2 적용해보는 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단계별로 공을 움직이고 객체와 객체를 충돌시킨 거를 감지하고
그리고 충돌된 객체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고 점수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모든 객체를 P급 객체를 다 잡으면 게임 화면에 유윈이라는 글씨를 표시해주는 스크립트 이런 단계에 따라서 플레이 컨트롤러 1, 2, 3, 4로 나뉘어져 있는 거 그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이라키에서 게임 객체를 추가를 하거나 게임 객체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씬 뒤에 별표 표시가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장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세이브 씬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PC 기반의 플랫폼에서 얘를 빌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풀다운 메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빌드 세팅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애드 오픈 씬 하게 되면 현재 이 플레이 씬, 열려져 있는 씬이 요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세팅즈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거 여기에 컴퍼니 네임, 자 여기에는 뭐 지금 여기는 입력하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Resolution and Presentation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풀 스크린 모드가 윈도우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윈도우드로 변경을 해줘야지만 내가 이 컨텐츠를 실행을 해서 게임이 종료가 되면 그 창을 닫을 수 있는 X 아이콘이 오른쪽 모서리에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풀스크린 윈도우였을 경우에 풀스크린 윈도우에는 그 X 표시나 최소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창의 크기를 그냥 윈도우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드스와 높이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값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요 필러 세팅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빌드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빌드를 할 건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새 폴더하고 빌드라는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빌드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프로그레스 바가 지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PC 기반의 이 지금 로로볼이라는 것들을 빌드할 때는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탐색기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탐색기 안에 프로젝트 이름을 가진 EXE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 콘솔 창을 한번 느낌표 있죠? 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콘솔 창에 로고가 표시가 됩니다. Build completed with result of succeed, 즉 성공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실패했다 어디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로고들이 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닫고 우리가 빌드된 탐색기를 열어보면 이와 같이 열려집니다. 거기에서 EXE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새로 창이 하나 열려지게 돼요. 새로 창이 열려지고요. 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보면 X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를 즉 빌드한 다음에 카운트나 또는 텍스트나 다른 UI들이 게임 화면에
잘 조화롭게, 그리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폰트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는지 또는 너무 작은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다 한다면 창을 닫으면 다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죠. 쉽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5회에 걸쳐서 롤러볼이라는 프로젝트 튜토리얼을 가지고 연습을 한 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기능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롤러볼 게임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 게임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게임 객체 생성을 해서 도구가 하나, 즉 이동 도구 또는 회전 도구, 그리고 스케일, 그 다음에 렉트, 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펜스를 생성을 할 때 이동 도구와 단축키 부위를 이용을 해서 정점을 맞춰주는 것들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즈라는 빈 객체를 부모로 하는 자식 객체를 갖는 부모 자식 계층 구조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뒤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는 것도 같이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팹 객체를 생성하고 프리팹 객체에서 뭔가 데이터를 또는 값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UI 객체를 생성을 해서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앵커 프리셋 기능을 이용해서 놓는 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스크립트는 특별하게 완성되어진 상태, 즉 단계별로 내가 어떤 게임 객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게임 객체에서 정보를 게임 화면에 표시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UI, 얘를 내가 사용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에셋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꼭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